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가 여전히 반등 추이가 나와서 전체적인 코인 시장 별로 안 좋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나와 줌으로써 이렇게 시장이 민감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여러 가지 믿음의 영역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시장이 더 강도가 높은 그런 악재들이 나오게 되면 동달아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대폭락 악명에도 10월의 장은 여전히 나쁜 적은 없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약세장에 있었을 때도 여전히 10월 장에서는 여전히 좋았던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월의 기대감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크립토도 어떻게 보면 13년도 때부터 22년도 추이를 보게 되면 9월장이 가장 안 좋았었고, 그리고 10월장이 그나마 선방을 해주었던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 2023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1월장이 가장 안 좋았고 2월, 3월장이 그나마 버텨주었다라는 것은 1, 2월 달에 있는 마운트콕스에 있는 사건만 잘 처리가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반등의 여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월별로 투자하는 부분도 이런 것을 잘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대표적으로 미국과 가장 끈끈한 동맹국으로 불리는 일본 쪽에 있는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 추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엔달러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엔화 가치가 빨리 떨어진다라는 것은 일본이 내년 정도 상반기 때까지만 버틸 수 있을 만한 여력만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그 여력조차가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 안까지 안 나왔었을 경우에는 일본도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을 만한 체력도 안 된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국도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에서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반대로 또 다른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에서 문제가 있냐 없냐를 잘 찾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미국 쪽도 영국과 동일한 형태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가 다 죽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조금씩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G20 내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G20 내용은 그냥 G20 정상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도 재무장관 회의도 열리고요. 그 다음에 각국에 있는 금융 관련된 관계자 분들이 대거 참석을 해서 그게 이제 비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도 같이 일정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유럽에 있는 불확실성이 미국이 좀 더 도와줄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도 될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서로에 따른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G20 이후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코인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 강도가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EU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는 영국과 이탈리아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탈리아 쪽이 요새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금리를 많이 올리고 있어서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올릴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에서는 TPI라는 걸 꺼내서 지금 잘 어렵게 그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불만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탈리아 쪽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 수장이 좀 바뀌었는데 어떠한 액션을 취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극단적인 주의에 있는 정치인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시장을 먼저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율과 인기도를 부합을 해서 더
더 자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후폭풍이 올 확률이 더 높은데 어떻게 보면 그 나라 국민성들도 그것까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으로 보게 되면, 자,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큐트를 함으로써 또 어떻게 보면 기존의 MBS 채권 자체도 재매입을 안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미국에서의 따른 분위기가 생각보다 유동성이 더 빨리 줄어들고 있어서 오히려 좀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 미국 국채 비중이 더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방에 튀는 그 시점이 언제가 나올 것이냐, 누가 그것을 터뜨릴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문제점도 어떻게 보면 국가 부채 규모가 엄청나져 있는 미국 입장에서도 이것이 생각보다 나중에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하면 경제가 무너지고 그거에 따른 비용이 집행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또 마녀사냥으로 또 역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야, 지금 또 다시 돈을 푼다고? 우리 인플레 언제 끝났는데? 이런 이야기 하겠죠. 그리고 아시잖아요. 한번 경제가 완벽하게 박살이 나면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돈이 마구잡이로 많이 쏟아붓는다고 해도 일본처럼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인플레를 좀 살려두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천천히 확인하면서 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구나라는 걸 알면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코인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볼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는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탄탄한 모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테더나 USDC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기업 어음을 싹 다 정리를 했다라는 것은 그 자금이 국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쪽이 그걸 다 받아주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건들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공격을 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지금 건들면 이거 물량 또 다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앨런 재무장관도 말을 좀 조심조심하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은 하고 싶지만 거기서 깠다가는 이거 자칫했다가는 지금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박살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중성인 스탠스가 있어서 요새는 조금씩 강도만 높여주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코인 시장이 어느 정도 더 버티고 있는 내막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규제 강도를 더 높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환경. 그러면서 시장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도 적절하게 이 시점에서 채권이 제일 많이 저렴해지셨을 때 수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스위칭해서 그걸 가져갔다라는 게 가장 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미국 대비보다 코인 시장이 더욱더 이제는 떠날 사람 다 떠나갔기 때문에 더 괜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스틱 쪽에서 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게 내부자 고발이 좀 있었는데요. 그 전에 또 뭐 어떤 투자를 미리 했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분들은 투자를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투자를 했는지 저는 그 리스트가 빨리 공개가 나와주길 좀 바랬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대충 감이라도 좀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캔자스 시티 연은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 너무 서두르면 금융시장 붕괴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연준의 정책은 지연 효과까지 염두에 두고 면밀히 하고 있다. 불확실성 시대에는 금융 환경과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빌dur기적인 언급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스탠스를 계속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비둘기적인 일단 이야기가 한 분이라도 나왔다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이션와이드 투자연구 수석 마크 해켓이 이번에 보게 되면 등락폭이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관의 주식 비중도 5년새 가장 적고 현금도
21년치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대기 타고 있는 자금이 계속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봐도 내년 정도가 되면 이 대기 타고 있는 물량들이 어느 위치로는 명확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눈치 보기를 좀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는 저런 거를 딱딱 맞춰가지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적립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매번 이야기를, 너 틀렸잖아 해봐야 여러분들한테 남는 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투자 내 돈이 소중하니까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해주는 것 뿐이지, 저도 엄청난 돈을 많이 넣으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끼리 싸워봐야 답이 나오는 건 없고, 그리고 매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싸워봐야 득되는 거 없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만 가져가서 편집을 해서 그 편집된 내용 가지고 결과론만 도출을 해서 투자할 때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시간적 세이브를 할 수 있고 가장 가성비 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시간 낭비하려고 분탕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가 아마피 채굴용 칩을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3나노 기술로 채굴용 칩을 만든다라고 일단 나왔습니다. 일단 얼마나 가성비, 그 비용을 적절하게 잘 맞추면서 나올지 좀 기대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메이커다오 3분기 매출국과 아마피 대출 수요 위축에 영향성이 좀 있다라고 했는데요. 보게 되면, 자, 이더 기반의 매출이 전분기 대비 74%, 비트코인 기반 매출이 66%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금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환경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져 있는 사람들끼리 계속 단기 트레이닝 물량 빼놓고 없다라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상황에서 연말로 가면, 또 연말 시즌 들어가면 아시잖아요. 대부분 외국인들은 거래 잘 안 합니다. 참고로. 그리고 새해 1월 달까지도 거래를 잘 안 해요. 특별한 이슈 나오지 않고서야는. 그리고 바이낸스 비트코인 채굴자 대출 제공하기 위해서 5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치 상승적 조건이고, 이 채굴 회사들이 요새 자금에 허덕이고 있으니까 좀 유동성을 좀 공급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가 수직 계열화에 문제성이 안 나오게끔, 하나가 터지면 나머지 부분에 다 영향을 주니까 유동성 공급을 채굴 회사들이 좀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유동성 공급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13개 국가에서 원래 서비스를 추가로 내놨다라는 것은 지금의 코인 시장에 있어서 앞으로 이 월렛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적절한 시점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었다라는 것과, 검찰이 가상화폐 점유율 분석 추적기를 구매 추진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억 단위가 넘어가는 돈을 뭐 탈세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있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탈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안건들은 다 들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억 단위가 넘어가는 돈은 웬만하면은 하지 마셔라. 차라리 이 돈이 어차피 누구한테 승계를 해줄 것이다, 누군가한테 뭘 할 것이다 라고 하면 해외에서 그냥 돈을 쓰고 말아야지, 한국으로 들어오는 순간 걸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외에서만 계속 활용을 해서 넓혀가는 형태로만 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쓰고 싶다라고 하면 많은 잔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 비트코인 골드 상장 폐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키워줄 POW 코인과 키워지지 않을 POW 코인을 좀 나뉘는 작업을 좀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RTX 4090 이번 그래픽 카드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이번에 채굴의 영향성으로 좀 보았을 때는, 야, 지금 코인 시장 겨울 시즌이야. 그래서 당연히 4090에 있는 채굴 성능은 여전히 좋은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야, 지금 그래도 남는 거 별로 없다. 이게 이제 결과입니다. 좋은데 남는 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나을 부분이지 이게 와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채굴 부분을 보게 되면 3070 기준으로 해서 전체 해시레이트 POS 이전에 비해 30% 줄어들었지만 개인보다는 기업적으로 하는 곳이 더 잘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내용들도 있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내 금리, 시중금리에 있는 예금 추이가 공개가 된 게 있었는데요. 대부분 2년, 3년물 이자를 좀 많이 가져가시죠. 이제 2년물, 1, 2년물이 가장 많이 하시는데 보게 되면 거의 4.5 또는 5%대까지 많이 불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게 되면 크크님께서 건물 왜 사냐? 지금 이자가 이 정도 주는데. 근데 이게 뭐 10년, 100년 동안 이 금리를 계속 주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좀 더 리스크 부분을 좀 감안하면서 투자를 게 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놀고 있는 돈은 저기 예금에다 넣는 건 맞지만 투자 부분에 있는 걸 적고 이쪽으로 가는 건 맞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차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분위기를 보게 되면 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위험해서 못 사요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코로나 때 이렇게 많이 빠져서 못 사겠대요. 그래 놓고 올라오니까 살걸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주어줄 수 있는 기회는 딱 정해져 있어요. 올라가면 이렇게 쉼없이 조정폭이 조금밖에 주지 않고 한 방에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여러분들 귀한테 그런 소식이 들리죠. 야, 누군가 돈 벌었대. 그리고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지금이 최적의 불장입니다. 이런 소식을 많이 들려요. 그러면 이제 좀 들어가 볼까? 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이제 한번 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시점은 이때가 되는 겁니다. 그럼 먹을 수 있는 폭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죠. 그럼 생각보다 애매하게 먹었으니까 내려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물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웬만하면 언제가 되냐면 이렇게 좀 횡보 구간이 좀 있었을 때 들어가셔야 그나마 먹을 게 좀 생기는데 먹을 타이밍을 안 줘요. 초입부에 이렇게 좀 많은 조정을 좀 주고 그 다음부터는 쫙쫙 올려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삽니까? 왜?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올라간 만큼 한 30% 정도는 조정이 들어오면 그때 사야지? 근데 절대로 클릭할 수 없어요. 용기가 안 납니다. 왜 용기가 안 날까요? 본인만의 기준, 철학이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 코인 시장도 대부분 많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구독자가 많이 줄었고 조회수도 가뜩이나 적게 나오는데 더 적게 나오는 효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떠나면 바보인 거예요. 지금에서 더 괜찮은 암호화폐를 다 갖고 있으면 더 괜찮다는 겁니다. 제가 뭐 어디 뭐 듣보자 뭐 저기 뭐 시총 뭐 3천 있건 뭐 이딴 거 추천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게 못해도 비트코인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비트코인 정도 누구나 좀 한 번쯤 이제 POS 전환했던 뭐 이도 정도는 들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외면해 놓고 또 이런 시점을 되풀이하는 게 사람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게 가장 어리숙한 겁니다. 실수를 최소화시키면서 되풀이하는 과정을 하지 않게끔 가는 게 이상적인 모델링인데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때도 다우가 3만이었는데 많이 날라갔어요. 그럼 3분의 1이 날라갔으니까 춥춥하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물론 지금은 금리를 빨리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내년부터는 겁먹지 말고 곧바로 계속해서 매입을 꾸준하게 해가는 부분이 맞을 것 같다. 지금의 올해 시즌은 다 끝났다고 해도 내년부터는 약간 비수기 시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괜찮은 거 잘 주워 담는 게 맞다. 지금도 상황 분위기를 보게 되면 맨날 이야기하는 게 야 여기서 더 내년 되면 더 떨어질 거야.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겠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인의 철학이 기준대로 나 여기 어차피 20% 정도 더 떨어져도 나 없어. 어차피 나머지 알트는 더 많이 떨어질 거니까 사지 않고 그냥 비트만 일단 더 보고 시장이 약간 유턴이 나올 때 그때부터 알트를 더 모아가는 전략 이렇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알트 부분도 잡트도 진짜 사고 싶다라고 하면 100만원 이상 굳이 투자할 필요성은 없어요. 어차피 유턴하고 나서 사셔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보다 많이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아직까지도 악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내년 3반기 이전, 그러니까 못해도 1, 2월 달 때까지만 어찌저찌 좀 많이 흔들릴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게, 어차피 이것도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 이 빨간 점선 줄 보이시죠? 어차피 여기에 2만에 2017년도 2만에서 이때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때 이후부터 미국들의 커스터디 부분도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올 수 있는 물량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아무리 깨진다고 해도 깨질 수 있는 범위가 여기서 더 내려간다고 해도 20%에서 30% 더 내려가기가 어려운 조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겁먹어서 더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죠.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 뭐 이런 게 한두 개씩은 더 터져 주던지, 아니면 반대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코인의 시총이 가장 높은 BNB 쪽에 요새 좀 논란이 많잖아요. 브릿지 부분에 있는 이게 불안전성이 있어서 해킹에 좀 노출도가 좀 많이 높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들린다, 또는 마운트콕스 내용이 물량이 별로 제가 보기에는 적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게 걱정이 많이 되신다고 하면 그냥 나뉘어서 사시면 됩니다. 저도 제 기준대로 현재 비트코인을 비트코인만 어떻게 보면 비중이 가장 높긴 하지만 비트코인은 손실률이 아직은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저는 제 기준을 명확하게 지켜내면서 계속 가져가고 있는 모델링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과 저와의 있는 이런 미세한 격차가 나중에 수익성으로 달리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내년 부분부터는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할 겁니다. 네, 올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저는 그래도 상대적 대비보다는 잘 방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알트코인 지금보다 비트코인의 그 수익률 편을 본다라고 하면 못해도 알트코인은 95%, 97%대까지 나왔던 마이너스가 찍었지만 그래도 70% 중반대, 초중반대에 일단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선방을 한 거 마찬가지죠. 물론 제가 최고점에서 산 건 아니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여전히 시장에서는 항상 조용할 때 여러분들이 잘 모아가시고, 시장이 뜨거워질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내 목표 수익률 부분에서 욕심 없이 내셔야 된다. 만약에 진짜 힘들다라고 하면 시장을 떠나셨다가 내 귀에 좀 들려왔다고 하면 수익률을 욕심을 내지 마셔라.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들어가셨던 분들이 대부분 몇십억씩 벌으셨습니다. 제 지인분들도 꽤 많고요. 근데 그런 용기 없으면 시장 자체에 접근하면 안 되죠. 모든 건 그만큼 등가교환입니다. 무언가 내가 고통을 많이 받은 만큼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여유롭게 있으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폭도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점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